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배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조 회장의 연이남 부결을 이끈 데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을 발동해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견을 개진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껏 기업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씻어내는 결정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경영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들으신 대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게 경영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졌다고 보시는지요? 네, 스튜어드십이 도입된 게 2016년입니다. 스튜어드십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물론 이번에는 기관 투자가죠. 기관 투자가들이 힘을 합쳐서 대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선임을 저지한 것은 첫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거의 주주혁명에 준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표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스튜어드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주인의 일을 잘 봐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기관 투자가의 주인은 그 기관 투자가에 돈을 맡긴 투자자죠. 그러니까 투자자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사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기관 투자가나 국민연금의 할 일인데 지금까지는 아까 화면에 나왔다시피 기관 투자가나 국민연금이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대주주들이 뭐 소위 갑질 또는 황제 경영 또는 주주를 무시하고 계열사를 지원한다든지 방만하게 경영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그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사도 추천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이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서 그 기업의 주주 가치 더 나아가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활동의 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기관 투자가나 국민연금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또 이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코드라는 것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입 취지까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주주들이 이런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주총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근데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스튜어드십 코드 이전에도 소위 소액주주 운동이라 그래서 있었죠. 그때는 기관 투자가보다는 소액주주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소액주주들 모아서 주주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사 선출, 감사 선출에 개입하기도 했는데 워낙 뭐 힘이 미미하고 사실 뭐 미풍에 그쳤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인가요?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 그다음에 엔론 회계 부정 사건 등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소액주주만에 나서서는 안 되고 좀 더 큰 힘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주 행동주의로 한 단계 승화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도 그렇고 국민연금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설립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안정성과 수익성 위주로 자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 자산 운용의 일부분은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해외 대체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투자한 자산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죠. 예. 그러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는 주가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그 회사의 경영진, 소위 말해서 소유 지배 구조에 있는 이사회라든지 예. 이런 그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대한항공 케이스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대주주의 그런 어떤 그 부정, 예. 비리, 갑질, 황제 경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예. 또 주가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이번 어떻게 보면 이번 케이스로 인해서 네.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그동안 경영할 때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쉽게는 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제 그 대한항공 그 주가가 예.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의원님께서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2.47% 올랐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권시장에서는 일단 예. 환영한다. 그렇게 네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대한항공 주총의 조양호 이사 선임 반대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주가가 기준가보다 하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 뉴스가 나오니까 예. 주가가 급반등해서 아마 한 5 내지 6%까지 올라가다가 종가는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상장한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주가라고 봅니다. 예. 주가는 매도하려는 측과 매수하려는 측의 매칭하는 포인트, 그게 예.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증권시장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한 경영보다는 예. 차라리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예, 말해서 예. 주식을 이제는 사도 되겠다. 네. 그동안에는 팔은 세력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대한항공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제거가 되고 예. 새로운 경영 구조, 소유 구조 속에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가가 늘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주가는 뭐 꼭 그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예. 다른 모든 상황의 결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하루하루 주가로 일비할 수는 없는데 예. 어제 상황만 보면은 예. 증권시장에서 조양호 회장의 재연임이 반대되는 것이 예. 쇼크,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희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대한항공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연금이 또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보유한 종목이 한 100종목, 5% 이상 보유한 종목이 한 300여 종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재계에서도 좀 긴장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긴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기업 경영을 하면서 예. 회사가 필요할 때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조달할 때 개인도 투자하고 외국인도 투자하고 기관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예. 그 주주의 쉽게 얘기해서 눈치를 보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주주도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예. 또 모니터링 하는 것도 당연하고 예. 그 약간의 긴장 속에서 모럴 해저드가 없는 정말 정도 경영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너무 경영계에서 이걸 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연금의 내부 기준에도 예.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부 기준이 저는 철두철미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예. 잘 정비돼 있다고 보고요. 예. 정말 주주를 위해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는 예.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이번에 현대자동차 케이스가 그렇죠. 예. 엘리엇이라는 미국 헤지 펀드가 고배당을 요구를 하고 예. 이사 선임을 주장을 했지만 국민연금이 정의선 부회장 편을 들어줬습니다. 예.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현재 경영진을 반대하거나 네. 재벌을 반대하거나 대주주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아니라 예. 국민연금이 위탁받은
국민의 재산 가치 증식을 위해서 예. 어떻게 어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그게 오롯이 국민연금의 판단의 기준이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단기 순이익의 3.5배나 되는 이런 고배당을 요구하는 엘리엇은 안 된다. 그거는 정말 현대자동차의 미래 투자, R&D도 해야 되고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은데 고배당으로 단기 이익을 빼가면은 현대자동차는 더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아닌 정의선 부회장, 재벌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반대의 예도 좀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해서 반기업 정서가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왜 드려야 되냐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텐데 이거 뭐 사회주의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있네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참 연금 사회주의라는 게 경영학 경작에서 나온 용어인지 그것부터 사실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아마 조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 놓은 조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국민연금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것이 부결이 될 수가 없죠. 국민연금은 10% 정도의 소유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내 기관 투자가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캐나다 펀드라든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투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플로리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안건이 부결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무엇을든지 기업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뜻에서 아마 연금 사회주의라는 조어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5 내지 10% 지분만 갖고 있고 국민연금의 입장에 동의하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나 소액주주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주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명분이 얼마나 국민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기준인 것이죠. 그렇지 이것이 마치 국민연금이 결정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 경우에도 ISS라는 세계 최대의 어결권 자문기구입니다. 아마 전 세계의 수천 개 기업의 어결권 자문을 해주는데 거기에서도 이번에 그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를 공고를 했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서스틴 베스트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다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서 이게 부결이 된 것이지 국민연금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했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하는 시각에서 한국당에서 오늘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5% 내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오는 길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또 주식회사 제도 속에서 기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속에서 또는 주식회사의 기본 이념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만큼 어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어결권을 제한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명분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 있어서 어결권 제한은 몇 개는 있긴 있어요. 뭐 은산분리를 위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어결권을 4%로 제한한다. 그건 우리나라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과잉 지배하다 보면은 재벌의 사금고하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 감사 선임을 할 때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3%로 제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감사라는 속성 자체가 현 경영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주주 큰 손의 어결권을 3%로 제한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 보험회사들의 어결권 제한이 15%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험회사라는 것은 회사의 동의기보다는 고객의 보험료를 갖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이런 등등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있는데 과연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할 무슨 명목이 있는지 저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법과 기타 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현재 제한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뭐 한국당에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법안을 제안해 온다 그러면 검토는 해보기는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고 오히려 국민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당이 존재를 하고 정치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바로로 줄이는 그런 법을 왜 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가시면 이 입법을 추진하시는 그 의원 몇몇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셔야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좀 잘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의원님을 모신 건데 이제 도입 이후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처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영계에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또는 좋은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기업들은 기존의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발전의 흐름에 일탈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전체 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왜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에만 나서면 되지 왜 경영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런 또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기업이 올바로 갈 수 없고 기업 가치라든지 주가는 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개입하는 것과 그 회사의 가치 제고는 같이 맞물리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좀 더 많은 컨센서스를 이뤄 나가려면 일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독립성, 중립성을 좀 더 보장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고 정말로 국민의 자산, 투자가의 자산을 정치시키는 데 정말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모두가 느낄 수 있게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의 상황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